익산 백제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며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의 사고를 수습하러 떠난 지방행정연수원장마저 돌연 사망하자 연수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연수원을 찾아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도내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만세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증가세가 빠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국 연수 참사에 이어 사고 수습 중이던 연수원장까지 중국에서 사망하면서 연수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어제 연수원 찾아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사고 수습을 위해 떠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이 돌연 사망한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행정연수원을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연수원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중국 연수 중에 숨진 사망자 9명에게 분향하고 애도한 데 이어 사고대책본부에 들러 숨진 최 원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잘 수습을 해서 모셔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동료로서 또 상사로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정 장관은 연수원장 직무대리로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실장을 임명하는 한편 연수원 관계자들에게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현지에서 최두영 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수원은 충격 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지금 많은 짓을 하고 있죠. 완전 침울한 분위기. 원장님 너무 좋으시고요. 한편 중국 교통사고로 숨진 연수생들의 시신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전망이며 이후 빈소가 차려진 소속 자치단체로 운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앞으로 도시군 금고 계약 시 금융기관 숫자가 제한되고 협력사업비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지정 금고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가 지금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출연이 가능하고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도시군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그동안 잦은 시비를 불러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익산 지역은 기쁨에 들썩였습니다. 주민들은 유네스코의 세계 발표를 계기로 유적지가 옛 모습을 되찾아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백제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르자 유적지가 있는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신명나는 농악이 흥을 돋우는 가운데 유네스코가 유적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만큼 이번 발표가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역 발전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 이로써 등재를 축하합니다. 휴일을 맞아 미륵사지를 찾은 관광객들도 독일에서 전해진 낭보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온전한 복원을 통해 익산 지역이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이름난 백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미륵사지가 좋게 또 복원이 돼서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 더 커서 또 다음에는 또 애들이 그 다음 애들을 데리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한편 백제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복원 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관광 명소를 잇는 관광 패스 라인에 익산 유적지를 연계할 계획이며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과 백제 역사문화도시 정비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라는 호재를 만난 익산이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거주 결혼 이민자는 9,300여 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주 여성을 출신
국별로 보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며 도내 거주지별로는 전주와 익산, 군산 거주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마블링에 대한 맹신으로 고지방 한우 고기 가격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0년 전 1kg에 32,000원에 불과했던 등심 등 고지방 부위가 최근 53,000원까지 인상된 반면 목심이나 우둔 등 저지방 부위는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마블링을 장려하는 풍토가 고지방육의 가격 상승과 저지방육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저지방육 숙성 섭취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가 저조해 투자 협약의 이행을 촉진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정책 질의를 통해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곳은 81곳에 이르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며 투자 이행 촉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삼성그룹의 투자는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7조 6천억 원의 규모지만 현재 상환을 강화할 때 이행 가능성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방교육과 농촌교육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을 한 정부 행태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세수 증대와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기준과 관련해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달 공연업계에서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따르면 콘서트와 아동극 등 총 4개의 기획 공연을 6차례 선보인 지난달의 경우 총 관객 수가 1,218명으로 객석 점유율은 22.6%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연은 타격이 더욱 커 지난달 13일 연지홀에서 선보인 동화 뮤지컬의 경우 2회차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 각각 6%와 10.8%에 머물렀습니다. 익산시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시장의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최근 시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6%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41%가 소통 부재를 꼽았습니다. 또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72%가 소통을 통한 시정을 꼽았고 28%는 부채 청산과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민선자치 6기 2년째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년째를 맞아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들마다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자화자찬성 행사도 요란합니다.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는 전북 정치사에 상당한 이변이 있었던 선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가 바뀌었고 새정년 일당 지배구도의 정치판에서 시장 군수의 절반인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지사를 비롯해서 9명의 시장 군수가 새롭게 당선돼 지방 정치 권력의 지형을 새롭게 바꾼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새롭게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전북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1966년 250만을 넘었던 인구는 반백년이 흐른 현재 187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매년 줄어들기만 하니 이젠 머지않아 170만 대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군 단체장들마다 인구 증가를 장담하고 당선됐으니 1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 공약을 어영부영 뭉개려는 과거의 작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단체장들은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존재인 듯 여기고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선거혁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능도 부정 못지않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3명의 현직 시장 군수가 낙선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부터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포커스였습니다. 메르스로 홍역을 치렀던 순창군이 향가 오토 캠핑장을 개장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풍사면 향가마을 인근에 자리한 섬진강 향가 오토 캠핑장은 야외 캠핑장 37명과 방갈로 6동을 갖추고 야외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터, 생태 연못 등이 조성된 다목적 캠핑장입니다. 특히 캠핑장 뒤쪽에는 옥출산이 있어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향가 목교와 터널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주변에 섬진강 자전거길과 향가 터널 등 볼거리가 풍부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영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라는 지역 현실을 감안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무주군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농촌 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빌려주는 귀농의 집 4개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3개수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귀농의 집은 귀농 귀촌 희망자가 영농 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농촌 생활을 경험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처로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진안군 산림조합 1층에 문을 열고 농산물 3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합니다. 한농연 진안군 연합회는 앞으로 직거래에 참여할 생산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 지역 농산물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용 드론 등 민간용 드론 개발과 양산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기술기지주회사가 최근 국내 민간 수요용 드론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헬셀과 공동으로 전라북도에 드론 공장을 설립하고 농업용 드론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헬리콥터의 4분의 1 가격으로 조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범 보급을 통해 활용성이 입증되면 영농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벌쏘인 피해가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소방본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벌집을 스스로 제거하려다 벌을 자극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행이나 벌초 중에는 수박이나 청량음료 등 단 음식을 옆에 놓지 않도록 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낮은 자세로 움직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군산항 곡물 전용 부두에 양곡 4일로가 추가 건설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곡물 전용 부두 1, 2번 선석 운영사가 오는 2017년까지 12만 톤급 양곡 4일로를 추가로 완공해 모두 42만 톤급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수청은 양곡 4일로가 추가로 완공되면 연간 66만 톤 규모의 양곡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군산항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타악그룹 아퀴의 공연이 모레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익산 창작 스튜디오는 첫 번째 기획 전시로 모레부터 24일까지 현대미술전을 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이끄는 실내악단 에라토 앙상블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극단 까치동은 10일부터 12일까지 연극 교동 스캔들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공연합니다. 새벽 남부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전주역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9일 구도청사 정문에서 전라가명 재창조 복원을 위한 고유례를 진행합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전라북도와 무주군 태권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는 9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사업용 운수 종사자를 위한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남원시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오늘부터 8일까지 공모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